냇물에 잠긴 돌멩이의 표면에는 뭔가 미끌거리는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더 많이 붙어 있어 미끄러우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미끌거리는 것의 정체가 바로 돌말이죠. 흔히 돌에 붙어서 사는 것이 관찰되었기에 돌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뒤에 붙은 어근인 말자는 끈 모양의 식물을 이루는 순 우리말이죠. 돌과 같은 물체에 붙어서 사는 돌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돌말들은 물 표면에 둥둥 떠서 생활하는 전형적인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돌말을 포함한 식물 플랑크톤들은 동물 플랑크톤의 좋은 먹이가 되면서 해양과 호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돌말은 영어로 다이아톰입니다. 단어의 근원을 보자면 다이아가 through, 톰이 to cut이므로 둘로 나뉜다는 뜻인데 딱딱한 입자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분열할 때마다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돌말을 규조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규조 또는 규조류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모두 돌말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규조의 규자는 원자번호 14번 원소인 실리콘, 즉 규소에서 온 글자입니다. 돌말의 세포벽은 독특하게도 규소, 정확히는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규산염은 유리의 재료입니다. 규소 기반 세포벽은 샘물계 안에서 돌말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유리공예를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돌말들이 먼저입니다. 최초 1억 5천만 년 전에 시작됐죠. 자, 그럼 돌말들이 어떤 유리그릇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잠시 감상해 봅시다. (1700년대) 초 현미경으로 처음 돌말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소금덩어리인지 생물인지조차 모른 채 작은 입자들을 그저 예쁜 사슬이나 조각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 조각들이 꽤나 예뻤던지라 규조류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말들이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바다의 보석 또는 살아있는 오팔이라는 별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규조류의 미세한 껍데기보다 아름다운 물체가 없다거나 심지어 자연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마구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했죠. 두 번째 문장은 찰스 다윈이 한 말이고 세 번째 문장은 동물행동학자인 카를 폰 프리슈가 한 말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안경 제조업자였던 요한 디드리히 뮤엘러는 다양한 돌말들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마치 브로치에 보석알을 배열하듯이 꾸며서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는 일부 친미가들에 의해 이런 작업들이 많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뮤엘러의 작품이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죠. 그는 평생 동안 취미생활 이상의 집요한 작업들을 거듭해서 수많은 돌말 아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표본들은 당시 아주 인기 있는 기념품이었고
심지어 국가 간 외교 선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시 돌말의 생물학으로 돌아갑시다. 시일러캔스보다 늦게 지구상에 태어난 돌말은 화석종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약 12,000종이 발견되었고, 최대 추정치는 대략 10만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학적 지위로 보자면 돌말은 가장 흔한 식물 플랑크톤 구성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트는 제주도 바다의 사계절 동안 식물 플랑크톤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건데요. 녹색 부분이 돌말류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모든 계절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봄철에는 8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돌말은 바다나 민물 생태계를 지탱하는 주된 먹이 자원인 셈입니다. 돌말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연중 일정한 밀도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아주 높은 밀도로 폭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표층세의 영양 조건이 좋은 시기에 플랑크톤 군집을 지배하지만 이후의 시기에는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돌말이 폭증했던 시기에 뒤이어 이것을 먹이로 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밀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말이 살고 있는 곳은 바다나 호수뿐만 아니라 햇빛이 닿고 축축한 곳이면 어디에나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강, 논, 축축한 토양, 이끼 표면 등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돌말의 기본 구조는 납작한 핸드크림통처럼 생겼습니다. 즉 세포벽은 윗뚜껑 부분과 아래 상자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이죠. 물론 철제똥과는 달리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약 2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이니까 티끌처럼 맨눈에 겨우 보일까 말까한 정도입니다. 세포 분열을 해도 띠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돌말이 해양 생태계의 먹이 자원으로서도 중요성이 크지만 다른 생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돌말만의 역할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엇보다 돌말이 막강한 산소 생산 공장이라는 것이죠. 미세하게 분석하면 비율이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고 있는 기체 상태의 산소 중 대략 25%는 육상에 사는 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75%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3분의 1쯤은 긴 미역과 같은 해조류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은 바다 산소 생산 지분의 2분의 1, 즉 전체 대기 산소의 25%는 바로 바다에 서식하는 돌말이 만들고 있죠. 돌말을 제외한 식물 플랑크톤 전체가 또 25%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생물군 중에서 돌말류라는 작은 생물군이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4분의 1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돌말의 산소 생산력을 알아챈 인간은 돌말의 전 지구적 밀도와 그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인공위성이나 현장 조사를 이용해 돌말의 분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나사의 조사에 따르면 관측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매년 1%씩 돌말류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식물이나 돌말과 같이 모든 광합성을 하는 생물에게는 빛을 이용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내의 알갱이 형태로 보이는 이 공장을
이름하여 엽록체라고 하죠.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빛 에너지가 있어야 하죠. 다음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죠. 광합성을 하고 나면 그 생물이 필요로 하는 생산품인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부산물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O2, 즉 산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아까 말했듯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숨쉬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원료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보일 겁니다. 돌말이 막대한 양의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달리 말하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이 광합성 과정에서 지구 환경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부여됩니다. 인간이 과도한 활동으로 대기에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 말입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생물의 호흡과 분해활동, 화산활동 등으로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또한 해양에서도 많은 양이 방출됩니다. 게다가 인간의 산업활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바다에서 추가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는 자연스럽게 해수면을 통해 다시 바다로 용해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에 펌프를 대고 빨아들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돌말입니다. 왕성한 광합성을 이용해 빼돌린 이산화탄소는 영양분이 되어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그 중 일부는 유기물의 형태로 바다 깊숙이 밀봉해버리죠. 돌말의 펌프 역할을 실제로 생물학적 탄소 펌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말에 의해 만들어진 해양 유기물이 심해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눈처럼 보인다고 하여 마린 스노우, 즉 해양 눈이라고 불립니다. 캄캄한 심해를 촬영한 영상에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희뿌연 물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돌말이나 해양 생물의 잔해는 생태계로부터 수천 년간 격리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구상의 모든 돌말들이 사라진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조차 고산병에 시달려야 하고 폭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멸종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돌말 때문에 말입니다. 돌말처럼 우리 주변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생태계를 지켜내는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얼핏 우리에게 해로워 보일지라도 말이죠. 생태계의 각 구성원들은 남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지구 풍경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돌말은 아름다운 규속 껍질을 가진 생물이고 가장 흔한 생물 플랑크톤입니다. 대기 중 산소의 25%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증가하는 온실가스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